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10분 잘 쉬었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삼국시대, 그쵸? 건국과 발전 배웠는데요. 삼국의 건국과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요. 틀려도 좋아요. 모르면 빈칸으로 놔두어도 좋고요. 그렇지만 먼저 선생님이랑 이 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고서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땡땡땡 모듬의 조사 보고서예요. 조사 주제는 삼국과 가야의 건국 이야기고요. 건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라를 건설한다,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다, 나라를 만든다. 이러한 것이 바로 건국이라는 거에 대해요. 자, 그럼 조사 내용을 볼게요. 일단 삼국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야, 금강가야가 보이네요. 금강가야의 이야기는 해줬어요. 금강가야 땅에 살고 있었던 촌주들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금빛 상자가 나왔는데 여기 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알에서 나온 사람이 김수로가 되고요. 이 김수로가 금강가야를 이끄는 먼저 그 왕이 되었죠. 자,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5명의 알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이제 다른 이 가야 땅에 있는 다른 가야들. 이 가야라는 나라는 여러 소국들로, 여러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가야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야 안에 있는 다른 소국들의 왕이 되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조사 내용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금강, 가야고요. 고구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고주몽, 주몽의 이야기죠. 그리고 백제는 온조의 이야기고요. 신라는 박혁것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고주몽은요, 원래는 우리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요. 간단하게 그려서 이렇게 백두산이고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원래 고구려 땅은 여기 졸본 지역에 당시 고구려가 세워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부역, 남쪽에 있는 이 남부여에서 이 고구려의 주몽이 여기서 이제 그 화백의 딸, 강의 신, 물의 신인 화백의 딸과 하늘의 자손인 그 누구지? 해모수 사이에서 이제 이 유화가 알을 낳게 되죠. 여기 남부여에서 알을 낳아요. 이제 막 강가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 부여의 왕이 이제 이 유아를 데리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알을 하나 낳았으니 걔가 바로 여기서 나온 아이가 주몽이었죠. 주몽이란 이름은 활을 잘 쏘는 그 당시에 이 부여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주몽도 활을 잘 쏘아서 주몽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커서 이제 내려온 곳에 내려와서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 그곳이 바로 이 고구려가 되죠. 그러니까 고구려인은 이 부여를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를 계승을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면이 좀 있겠죠. 자, 이렇게 고구려 주몽은 부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조는, 그렇죠? 백제 온조는 또 이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여기가 이렇게 한강이 흐르면 여기 이제 위례성을 여기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백제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신라는 여기 우리나라 여기 남쪽 끝에 쪽에 지금의 경주 지역이죠. 거기서 사로국으로 누가 박혁거세가 세우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게 이제 금강가야는 가야 동맹연맹이 여기 이렇게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야까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았죠.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점. 고구려, 신라, 가야의 건국 시조에는 모두 누가? 이 왕들이 고구려, 신라, 금강가야는 다 이 건국 시조가 어디예요? 주몽도 알에서 태어났고 신라도 박혁거세, 박처럼 생긴 둥근 알에서 태어났다 해서 성이 박. 그리고 세상을 비춰서 이렇게 밝게 정치를 해주고 다스려 달라는 혁거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박혁거세. 그리고 금강가의 김수로도 어떻게? 여기 이 6알 중에 하나에서 태어났죠. 알. 자, 그럼 모두 공통점이 뭐예요? 네. 고구려 신라 가야의 건국시조는 모두 알에서 태어났다. 그쵸? 이 시조가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을 우린 시조라 그래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다. 네. 자,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다. 그렇죠?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죠. 예, 아들. 자, 그리고 백제는 그러면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니까 백제는 고구려 계통 사람들이 남하하여 세운 국가였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그래서 이 백제를 세운 온조 빼고는 고구려, 신라, 가야 모두 알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다. 뭐 요 정도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다음 삼국이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 가나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영토화장, 그렇죠? 영토화장 하니까 누가 생각나나요? 예, 광개토 대왕 생각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국이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토확장이라는 게 있었죠. 각자 자기 전성기 때 영토를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저 땅을 정복하겠다 아니면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죠?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자. 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왕위 세습 및 부자 상속제라고 되어 있죠. 이제 왕위를 이제 자신의 아들한테로 이제 왕위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었나 봐요. 아들아, 내 뒤를 이어다오 이런 거. 아니면 내 뒤를 이어 왕이 훌륭한 왕이 되거라. 이 정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자 상속으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제 왕위가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삼국의 중요한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등 관복 제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각자 자기의 이제 그 계급에 맞게 그 관등에 따라서 이렇게 입는 옷, 관복도 달리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왕이 입는 옷, 또 신하들 중에서도 높은 신하가 입는 옷, 좀 더 풍계가 낮은 신하가 입는 옷, 이게 모두 이렇게 달랐어요. 옷 색깔도 그렇고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다음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3번 문제는 좀 우리 중요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 우리 처음에 다른 거 이번에 몰라도 이 건국, 시조,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온조, 신라는 박혁거세, 금강가야는 김수로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건국 시조들. 그리고 우리 다음 지도에 시기별 전성기를 이끈, 그쵸? 전성기,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시기를 이끈 국왕과 왕의 이름을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4세기, 5세기, 6세기 들어갑니다. 색이 나오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4세기는 몇부터? 4세기니까 400, 그렇죠? 여기서 이전에 100년, 301년부터 400년을 우린 4세기. 5세기는 그러면 401년부터 500년까지. 6세기는 501년부터 600년까지가 이제 이 세기로 몇 년도에 있는지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4세기 때, 4세기, 5세기, 6세기 쉬워요. 그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4세기 때 가장 먼저 선생님 뭐라 했어? 지도를 보세요.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한강이 이렇게.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도 또 여기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죠. 이 한강을 지금 여기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네, 여기 바로 신라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럼 간단해요. 자, 몇 세기? 3세기 때는 여기 한강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죠. 한강역을 지금 백제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제. 그렇죠? 5세기 때 볼까요? 5세기 때 한강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죠? 요렇게 한강역이 흐르는 부분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5세기는 고구려.
네, 지도를 봐주세요. 자, 우리 6세기입니다. 6세기 때 한강유역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요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는 데를, 그렇죠. 신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뭐 한강 유역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강주기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겠으면 지도에서 한성이라는 곳을 찾아보세요. 한성, 그렇죠? 한성 있고요. 여기도 서울 또는 한성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여기도 한성이라고 적혀 있죠. 이 한성을 차지한 걸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6세기 때 이 한성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 예, 신라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신라. 자, 그럼 4세기 백제 때 어느 왕이? 네, 근초고왕. 예, 왕 이름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때 이제 전성기를 맞았고요. 5세기 때는 선생님이 5세기 때는 광개토대왕과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이제 전성기라고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한강 이남 지역을 여기 한성 지역을 차지한 누구? 네, 장수왕 때가 전성기로 예,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가 있고요. 자, 신라 시대 때는 누구죠? 네, 우리 6세기 진흥왕 때. 네, 아직 이름이 잘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 보다 보고 또 듣다 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요 근초고왕, 4세기 백제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 장수왕, 6세기 신라 진흥왕. 선생님 이거 예전에 어렸을 때 이거 어떻게 외웠는지 아세요? 이 전성기. 이게 이제 우리 삼국사기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제 고려 시대에 이제 왕명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고조선에서부터 이제 고려까지 뭐 이렇게 이제 그 기술해 놓은 역사가 있어서 역사서를 편찬해라 라고 이제 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삼국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어느 나라가 여기 있던 이 작은 신라가 사로국으로 제일 먼저 이제 나라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제가 생겨요. 당연하겠죠. 백제는 고구려의 아들이 와서 세운 거니까 고구려가 먼저 생기고 백제가 생깁니다. 근데 가장 먼저 생긴 나라는 신라.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제 이 나라 생긴 순서는 빠른 순서는 신라, 고구려, 백제인데요. 그런데 우리 전성기를 맞는 순서는 바로 이 한강유역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느냐 이걸 보라 그랬죠.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되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어렸을 때 백고무신 이렇게 외웠었어요. 너무 웃긴가요? 근데 의외로 이거 되게 잘 외워져요. 백고무신. 이제 연도로 따지면 가장 먼저 생긴 나라는 신라, 그 다음 고구려, 백제인데요. 근데 전성기를 가장 먼저 이끈 순서대로 이제 나라를 쓰시오 그러면은 백고무신이 된 거예요. 백제의 백, 그 다음에 고구려의 고, 그 다음에 신라의 신을 따서 백고무신 이렇게 선생님은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백고무 이렇게 신 이렇게 백고무신. 이게 바로 전성기. 예. 삼국의 전성기를 먼저 차지했던 나라 순서예요. 백고무신. 네. 자,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억에 잘 남는다니까요. 네. 자, 그럼 4번. 다음 가상박물관 가나다라에 알맞은 문화유산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가는요. 고구려실이고요. 나는 백제실, 다는 신라실, 라는 가야실이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1번은요, 이제 금간,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금간이에요, 금간. 예, 그냥. 근데 이 금간은, 이 어느 나라, 딱 보면은, 우리 친구들은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 기회. 박물관에 가면 되게 많이 있는데, 예, 금간이요. 금으로 만든 관이죠. 머리에 쓰는, 임금들이 쓰는 관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 유물이냐면은 신라의 금관이에요. 금으로 만든 머리에 쓰는 관. 그렇죠? 뭐 왕관 같은 왕이 쓰는 왕관 그런 게 바로 이제 신라의 이 금관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니은. 이것은 철로 만든 갑옷이에요. 요건 투구, 머리에, 이제 얼굴이나 머리에 쓰는 거. 그쵸? 그래서 이 철로 만든 갑옷과 투구예요, 투구. 이제 머리에 쓰는 거요. 그래서 철제 갑옷과 투구. 네, 어느 나라일까요? 선생님이 철이 풍부해요 하면서 옛날부터 네, 그죠, 강조를 했었죠. 삼국시대부터. 그래서 삼한시대부터, 그쵸? 변한, 마한, 진한이 있었는데, 그렇죠? 변한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가야로 바뀌고요. 그 변한이라는 나라에 철이 풍부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중개 무역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 철제 갑옷과 투구는요, 가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디귿은요, 이거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옆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적는 거 따라 적어주세요. 고구려의 대표적인 이제 유물인데요. 이름은 금동, 이제 금으로 만들어서, 금과 동으로 만들어서요. 금동 칠연명 열애. 이 열애는 이 부처님 이름 중에 한 명이에요. 열애 입상. 예, 이 불상이잖아요. 부처님 상을. 부처님 중에서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석가모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석가모니를 도와주는 여러 보살님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제 보살님이나 부처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상은요, 여기 부처님이 지금 서서 계시죠. 그래서 입상, 서 있을 입을 써서 입상인데요. 만약에 이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좌상이 되겠죠. 앉아 있을 자를 써서. 자, 그래서 이것은 고구려 금동 칠연명 열의 입상이 되겠고요. 우리 4번은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백제의, 그렇죠? 그 유명한 금동대학로가 되겠습니다. 금동, 이것도 금이랑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대학로, 이것의 쓰임새는 향로예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받침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봉황? 예, 봉황 같은 거 보이죠? 이 봉황 같은 새가 여기 앉아있죠. 얘를, 이 뚜껑을 딱 열면, 뚜껑을 열고,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 향을 피우는 그런 잿가루 같은 거, 향을 여기다가 이렇게 피워놔요.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여기 사이로, 이렇게 사이로 이 향이, 예,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 금동대학로 나중에 박물관 가서 볼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되게 재밌는 거. 여기 지금 여기 위 이게 산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연꽃이고요. 이 연꽃 받침대를 여기 얘가 지금 누구예요? 용이. 예, 이게 지금 용이 이렇게 받침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 산에도 보면은 되게 재미난 문양들이 많아요. 막 무슨 산신 같은 사람도 있고요. 동물도 되게 재밌는 동물들도 있고. 아무튼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 문양을 박물관 가면은. 예, 이제 우리 좀 배웠잖아요. 아, 저건 백제 금동대학로네. 저기에 이상하게 생긴 산신 같은 사람도 있고, 재밌게 생긴 동물들도 있던데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은 다 나왔네요. 1번 기억은 신라니까요. 신라시를 찾아라. 다 실이네요. 그러면 1번 기억은 다가 되겠고요. 2번 니은은, 그쵸? 얘는 가야의 철제 갑옷과 투구죠. 그럼 가야시를 찾아라. 라네요. 라. 자, 3번 디귿은 고구려의 금동 칠연명 열의 입상입니다. 그럼 고구려시를 찾아라. 쭉. 네, 가가 되겠죠. 자, 여기 4번 리을은 백제금동대학로잖아요. 그쵸? 백제금동대학로. 자, 그럼 백제시를 찾아라. 좀 나가 되겠네요. 아잉? 우리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자, 요 가에 고구려시를 찾아라. 얘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가는 고구려실이죠? 가는 고구려실. 그럼 고구려의 유물인 여기 디귿. 디귿을 해주고요. 여기 나는 백제실이죠. 백제실이니까 뭘 넣어줘야 돼요? 여기, 그쵸? 리을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리을. 다는 신라실이네요. 그럼 신라실이면 여기, 그쵸? 요거 금동가야 기억을 넣어줘야 되겠고요. 그래도 이게 다 맞네요. 그다음에 라는 어디죠? 그렇죠. 여기 가야실이죠? 가야실은 여기 니은이 되겠어요. 네.
다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학습 활동은 풀어보았고요. 우리 뒤에 바로 이어서 후다다다 자,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 그림의 건국 이야기가 전해지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첫 번째 장면을 보니까 와 하늘의 신의 아들인 헤모스와 유하는 그 뭐예요? 누구지? 강의 물의 강의 신인 화백의 딸 유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네요. 응애 누굴까요?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 어릴 때부터 화를 잘 쏘아 주몽이라 불렀네요. 그렇죠. 이제 누군지 알겠죠? 자 주몽이 남쪽으로 내려와 나라를 세우니 그렇죠. 이 나라가 바로 우리는 고구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구려의 건국 신화 이야기죠. 자, 이 건국 이야기에 전해지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그럼 고구려에 대해서 옳은 걸 찾으면 돼요. 화랑도를 조직하였다. 와, 선생님 화랑도 나왔다. 화랑도 뭐라고요? 꽃화자를 쓴 꽃미남 미소년 단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디? 네, 신라. 그렇죠? 진대법을 사용하였다. 이 진대법은요. 우리 봄에 이제 빈민구제법인데요. 봄에 이제 그 누구지 불쌍한 공의 백성들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이제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하는 가을에 이제 곡식을 이제 거둬들이는 가을에 그것을 이제 갚게 했던 빈민구제법인데요. 이 진대법은 바로 네 우리가 찾고 있는 고구려. 에서 실시했던 제도였어요. 그리고 22담로를 설치하라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8도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뭐 경상도, 제주, 경상도, 뭐 어디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8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22담로라고 해서 이제 행정구역을 22개 이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전국을 다스렸어요. 이곳은 바로 백제입니다. 네. 그리고 낙랑군가 외에 철을 수출했어. 우리 낙랑군가 외에 잘 몰라도 철을 수출하였다는 걸 보고 우리 철이 풍부한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그죠? 변환이 이제 그 발전해서 생긴 변한 후에 생긴 가야라는 나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고구려에 네, 맞는 것은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고구려. 예, 기억을 해주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건국 이야기에 전해지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장면. 고구려를 떠나온 비류와 온조 형제. 우리 백제를 세운 사람이 온조잖아요. 그의 형이 바로 비류예요. 네,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쵸? 여긴 지금, 그래서 정착할 곳을 살피는 비류와 온조 형제 했죠? 한강유역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는 온조. 왜 온조라고 했을까요? 예, 한강유역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운, 백제란 나라를 세운 사람은 온조예요. 처음에는 십제라고 이름을 처음엔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 비류와 온조가 오다가 이제 헤어져요. 이제 온조는 이제 비류가 먼저 미추홀 지금의 인천 지역인데요. 거기는 인천 지역은 어때요? 바닷가 지역이죠. 바닷가 지역에서 여러분들 농사 지을 수 있나요? 결코 쉽지 않겠죠. 예, 바닷가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온조는 여기는 우리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는 별로 우리가 살기엔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얘네들은 더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렇게 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한강 유역이었어요.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은 곳에 정착을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신하가 많지 않아서 십제였는데 근데 나중에 비류를 따라서 그 미추홀 인천 지역의 바닷가 지역으로 갔던 신하들이랑 이제 비류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조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온조에게 이제 더 많은 이제 신하들과 이제 생겼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생겼다 해서 그때 당시에 백제는 뭐예요? 백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되게 많다는 숫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백제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돼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비류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네, 안타깝게. 자, 그래서 이제 온조가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죠. 자, 그럼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그렇죠. 가야는 어떻게 돼요? 예, 신라의 네, 정복
대야가를 정복한 건 신라가 되겠죠. 자, 왜 칠지도를 보냈다? 왜 칠지도를 보냈대요? 칠지도. 칠지도라는 것은요, 이렇게 검이 있는데요. 여기 검이, 근데 끝이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검은, 근데 이렇게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까지 일곱 개의 가지가, 네, 있는 검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일곱 개에 있는 가지가 있는 검이라고 해서 칠지도인데요. 이제 이것은 백제에서, 백제의 왕이 당시에 일본에게 하사한 그러한 검이 되겠어요. 자, 정답은 나왔네요. 그래서 백제에 대한 이야기는 2번이고요. 화랑도라는 단체가 나왔다. 또 나왔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꽃미남 미남 단체죠. 미소년. 나이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꽃미남 미소년 단체 화랑도. 한 명의 진골 귀족인 화랑과 그 밑에 여러 낭도들이, 네, 화랑은 진골 귀족이고요. 한 귀족. 그리고 낭도는 일반 평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화랑도는 단체가 있었다. 이 단체는 어디죠? 네, 신라에 있었죠. 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는 우리 제천 행사라는 건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하늘의 그쵸? 천을 따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예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 앞으로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농사가 잘 돼서. 아니면 또 사냥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면 사냥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풍년을 기원하는, 아니면 또 이제 한 해 농사가 잘 돼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한 것을 기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원하는 게 바로 제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제천 행사라고 하였는데, 동맹이란 이름의 제천 행사는 바로 어느 나라? 고구려에 있었던 제천 행사 이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문제 볼까요? 그림과 같은 건국 이야기. 건국이라는 건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그림과 같은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즉 건국 이야기가 전해지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천년 역사의 시작을 알리다. 와, 우리 천년 역사 딱 하면은 신라라고 아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벌써. 자, 첫 번째 장면. 저게 무슨 일이지? 이게 하얀 말이에요. 하얀 말. 그리고 여기 하나의 알이 있었어요. 알 모양이 박과 같으니 성을 박이라 하자. 두 번째 장면이네요. 그리고 이름은 세상을 밝힌다 뜻의 혁거세가 좋겠군. 자, 이제 박혁거세라는 이 사람이 좀 컸어요. 좀 크니까 이제 세 번째 장면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이 천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박혁거세가 이제 사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화백회의를 열었다. 네, 맞아요. 이 신라에는 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여는데요. 그 회의가 바로 화백회의예요. 귀족들의 이제 회의예요. 이 회의는 왕보다 좀 권력이 당시엔 더 셌거든요. 그래서 왕보다도 이 화백회에서 만장일치로 모두가 찬성을 하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 이 화백회에서 만장일치로 올해 풍년이 들고 자꾸만 가뭄이 들고 이러한 것이 왕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백회의에서 왕을 내쫓을 수도 있을 만큼 화백회의가 아주 신라에서는 힘이 컸던 그러한 귀족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라의 귀족회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그렇죠. 골품제. 신라에는 다른 나라와는 좀 특이하게 이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네. 신라는 성골, 그 다음에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 이제 그 다음에 또 밑에 이제 6, 5,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두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신라에는 이 성골과 진골, 육두품 같은 이제 두품으로 이제 있는데요. 이 골과 이제 품으로 이루어진 신분 제도예요. 그래서 골품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골품제를 운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봐도 신라가 되겠죠. 자,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네, 우상국을 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우상국은 신라의 지증왕 때 이제 이사부 장군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고 우상국을 정복했는데요. 이 지금 우상국이라고 말하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울릉도 독도 지역을 이 우상국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세요. 울릉도 독도 지역이 우상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렇죠.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이 자꾸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만 독도는 우리 땅. 기억나나요? 네. 예, 그것에 또 증거로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라 시대 때부터 이미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의 우상국을 정복을 해왔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러한 것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 땅이었는데 자꾸 너네 땅이라 우기지 마라 라고 우리가 무조건 그냥 우길 수만 없잖아요. 이러한 증거들을 대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이면 바래요. 우리나라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이 노래로만 알고 있지 왜 우리 땅인지 증거를 대라 그러면 잘 반박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배웠네요. 그렇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 증거, 우상국을 이미 벌써 신라시대, 삼국시대인 신라시대부터 또 우상국을 정복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라. 한번 적어줄까요? 신라 어느 왕 때? 지증왕 때. 신라의 지증왕 때 어느 장군이 지증왕이 이제 시켰어요. 저 우상국을 정복하라고. 어느 장군이? 이사부 장군이. 이사부 장군이 이제 이 우상국을 정복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우리 진대법은 아까 앞에서도 배웠어요. 진대법. 고구려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법이라고 했죠. 봄에 곡식을 빌려주어. 공에 쉽게 말해서 쌀 같은 걸 빌려주어요. 왜냐면 봄에는 추운 겨울을 났기 때문에 어떻게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뭐 곡식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가을에는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갚아라 라고 하는 이제 빈민을 구제하는 이 진대법을 실시를 했어요. 그게 바로 고구려가 되겠어.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가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김수로 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벌써 느낌이 오죠. 가의 고분군으로 토기 등 다양한 유출이 출토되었어요. 뭘까요? 그렇죠. 김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근데 가야인데 무슨 가야? 김수로왕이 건국한 곳은 바로 금간가야죠. 그 나머지 아래서 태어난 누구? 다른 이제 그 사람들도 다른 지역 가야의 다른 소국의 왕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금강가야의 고분군으로 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 이 금강가야,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번 독서상품가를 실시하였다. 이 독서상품가는요. 신라 원성왕 때, 그러니까 신라의 제도예요.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신라. 2번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 아까 앞전에서도 배웠던 그 철로 만든 철제, 그렇죠? 갑옷과 투구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만큼 철을 이제 수출을 하는데 낙랑가 외, 그렇죠? 철을 수출했다. 당시 어디? 일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야가 맞겠습니다.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동쪽에 문화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융성한 나라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이것은 우리 뒤에 가서 배울 발해라는 나라예요. 선생님이 지난 연도 좀 얘기해주면서 잠깐 언급해 주었는데요.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거기에 고구려 주민이었던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운 발해라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화랑도라는 청소년 단체, 그렇죠? 꽃미남 청소년 단체 어느 나라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신라라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 가야에 맞는 이야기를 해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 3번 아니고 5번이네요. 가에 들어갈 왕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의 업적을 보니까 평양성의 고구 원왕을 죽이고 마한을 정벌하고 중국 외와 교류를 하였다라고 했네요. 누굴까요? 네, 바로 나중에 마한을 정벌하고 이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어느 나라일까요? 예, 백제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 백제의 네, 전성기 때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왕? 백제의 4세기 전성기 왕, 근초고 왕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친구들 조금씩, 이제 조금씩 알 것 같나요? 네. 자, 그러면, 자, 6번 한번 볼까요? 네, 자, 6번을 보면은요, 밑줄은 나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나는 광개토대왕의 아들로 왕위에 올라 한강유역을 차지하여 영역을 넓혔노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누굴까요? 광개토 왕의 아들이래요. 그럼 우리 여기서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대요. 아, 그러면 한강 유역을 차지했으니까 또 전성기다. 고구려의 5세기 전성기 때 누구? 그렇죠. 광개토 왕의 아들이니까 오래 살았다고 해서 92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수 왕의 이야기예요. 장수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돼요.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맞나요? 그렇죠. 평양으로 천도하였어요. 국내성. 원래는 이 고구려의 수도가 국내성이었는데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였죠. 그래서 남하 정책,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한강 유역까지도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22담로를 설치하였다. 지방에 22개의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담로라고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관리를 파견하면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렇죠? 어느 나라? 앞전에도 나왔는데 백제. 근데 친구들 선생님이 자꾸 옆에 써주잖아요. 앞에 했었는데 또 옆에 써주죠. 우리 친구들 눈에 계속 익으라고 써주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자꾸 복습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따로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나왔을 때 또 한번 써보고, 또 나왔을 때 또 한번 읽어보고, 또 나왔을 때 또 한번 말해보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옆에 써주면 옆에 이렇게 쓰면서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이렇게 또 손으로 쓰는 것이 머리에, 기억에 더 잘 남고요. 머리도 되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자꾸 손으로 이렇게 연필을 들고 쓰는 버릇을 좀 많이 써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라고 하죠. 예. 이제 경국대전은요, 우리 조선시대, 이제 지금 이 삼국시대가 지나고 나서 고려시대 다음에 조선시대가 나오는데요. 그 조선시대의 법전이에요. 예. 우리 지금 말하면 헌법 있잖아요. 헌법이 있듯이 이 조선시대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 이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한 건 조선시대예요. 자, 독서 3품가를 실시하였다. 요것은 신라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가에 들어갈 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 이 비석은 신라의 가의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 북한산에 세웠던 순수비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바로 진흥왕의 신라 진흥왕 순수비예요. 예, 이 순수비라는 이야기는요, 난 순수해. 그런 의미의 순수해. 난 착해. 난 깨끗해. 이런 의미의 순수비가 아니고요. 이제 직접, 왕이 내가 지금 이만큼 나라를, 영토를 차지했어. 여기까지 나라를 차지했어. 하면서 왕이 직접 비석을 이제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토를 이만큼 확장을 했어. 하면서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네. 북한산에 세웠던 순수비뿐만이 아니고 마운령비, 황초령비,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북한산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단양 신라 적성비, 창녕비, 이러한 순수비 4개와 이렇게 순수비 4개와 당양 적성비까지 하나 더 이렇게 플러스를 한답니다. 자, 이 왕은 누구요? 네, 바로 진흥왕. 이 왕은 그냥 이렇게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를 이 순수비를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고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로 기억을 해주자고요. 순수비 진흥왕. 네.
그렇습니다. 자, 가에 우리 여기 반가운 인물이 있는데 요 인물 한번 기억하고 갈까요? 다른 왕들은 우리 안 배워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쳐도 우리 반가운 인물이 나오면 또 복습하는 겸 한 번 더 이제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요. 근초고왕 몇 세기? 어느 왕? 그렇죠. 4세기 백제의 전성기 때 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가나라에서 만든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네요. 고령하면 우리 어느 시대 생각나나요? 우리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야에는 처음에는 이제 김수로 왕이 세웠던 금간 가야가 주도를 하면서 이 가야라는 나라 연맹체를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점점 나중에 여기 신라가 이제 여기 일본에 있었던 외의 해적들에게 자꾸 이제 이렇게 습격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라가 그때 당시 고구려였던 강개토 대왕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강개토 대왕이 이제 병력을 이끌고 여기 신라에 있던 외를 다 물리치고 여기 신라에 숨어 있었던 외가 이제 가야로 숨어 들어가겠죠. 이 가야는 외 수출을 철로 이렇게 만든 그런 걸 많이 수출했던 여기는 친성 관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숨어 들어간 왜군까지 금강가야에 숨어 들어간 왜군까지 다 이제 무찌릅니다. 그게 무찌르다 보니까 이 금강가야가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힘이 약해지고 점점점 대가야, 이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 쪽으로 이제 얘네가 이제 주도가 되게 되는 거죠. 주도가 되어서 가야 연맹체를 이끌어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신라에게 복속이 다 됩니다. 멸망을 하고 말죠. 자, 그럼 이곳은 어디? 가야. 그쵸? 대가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대가야의 고분군으로 금동관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가야 하면? 그렇죠. 철이 유명하니까 철제 갑옷과 판가옷과 투구.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반가운 거 보이면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가자고요. 1번. 그렇죠? 1번은 뭐예요? 백제의 금동대학로죠. 백제. 그리고 여기 3번 정림사지 5층 석탑. 얘도 백제의 네, 석탑입니다. 백제시대.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 능비는 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여기다가 다 적어놨는데요. 얼마나 크냐면요. 한 사람 크기가 남자 성인 사람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게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것은 누가 세워요? 네, 장수왕. 이 아들인 장수왕이 세우죠. 근데 그래서 이 나라도 고구려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가야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고요. 우리 친구 선생님이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벌써 40분 지났네요. 미안해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상 시간 20분 했는데 40분이나 됐어요.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 이해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나 봐요. 네.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해해주고요.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